그리고 다시 이제 이재명 대통령 얘기를 좀 돌아와가지고 우리 이제 의원님께서는 그 비서실장 하시면서 만나봤던 여러 가지 기억들을 모아가지고 책도 내셨는데 요즘 보니까 그야말로 이재명 도서 경쟁이 붙었어요. 사실은 야. 순서의 문제는 있지만 네. 김민석 총리도 한 권 내셨죠. 네. 최근에 보니까 수행실장에 했던 김태선 의원도 한 권 냈는데 그 중간쯤에 우리 의원님이 책을 내신 것 같은데 네. 좀 어떻습니까? 책 보시면서. 제목은 네. 이재명의 시간이라는 책인데요. 제가 3년 동안 비서실장 2년 또 전략기획위원장 1년을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같이 하고 또 대선을 같이 치르면서 직접 목격했던 이런 장면들을 국민들과 함께 나눠야 되겠다, 기록으로 남겨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대선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작업을 시작해서 8월 초에 이제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이재명 시대에 살고 있는데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이재명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갖고 있으셔서 실제 이재명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경험한 이재명을 알려드리면서 이제 네.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고 싶은 게 이제 하나의 목적이었고 또 하나는 이재명은 자신의 한 시간이 5,200만 국민의 시간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헌신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이재명의 시간을 국민들이 더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 책을 좀 보시면 그런 것들이 좀 가능해지지 않을까 이런 취지로 네. 이재명의 시간이라는 책을 냈고 저는 세 번째로는 지금은 이재명의 시간이다. 그래서 이재명이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좀 밀어줘야 된다, 힘을 쏟아 모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까지를 같이 담아서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부제가 보니까 국민 도구 네. 이재명에 관한 기록이라는 게 도구로서 이재명 대통령을 우리 국민들도 그렇습니다. 네. 잘 이해하고 활용하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의원님이 이제 모시던 시절이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한테 가장 암흑기였던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네. 그 사법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겪었고 뿐만 아니고 이제 계엄까지 이르기까지 다양한 국면들을 겪었는데 의원님 그와 함께한 시간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시간이라기보다는 가장 힘들었던 시간을 꼽자면 체포동의안이 처리됐던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을 향한 여러 가지 악마화, 검찰의 압수수색, 기소, 그리고 재판의 회부 뭐 이런 과정이 있으면서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2번 넘어왔는데 한 번은 이제 부결이 됐고 두 번째는 결국 가결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의원들을 만났고 설득도 했는데 이재명 대표의 비판적인 생각을 저는 가질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서 검찰에게 넘기는 건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무엇을 생각을 얻고자 하는 했는데 것인가 도대체. 네. 저는 그래도 좀 낙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마지막까지. 대표님이 그때 병원에 이제 단식 맞아요. 하면서 네. 병원에 있었을 때인데 잘 될 겁니다. 전날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근데 당일 그 수십 명의 의원이 그러니까요. 가결표를 던져서 네. 처리가 되는 그 과정을 보면 너무 충격을 사실은 받았고 인간적인 배신감 같은 것도 많이 느꼈고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근데 가결 딱 됐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병원에 누워 있는데 단식 그거를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23일쯤인가 아마 결정이니까, 그랬는데 누군가 전화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저보고 전화하라는 겁니다. 비서실장이라고. 저. 네. 폭탄 돌리기가 됐구나 순간에. 그걸 진짜 전화가 눌러지질 않더라고요. 안 눌러지죠. 네. 저희도 안 눌러질 것 같은데.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표님 죄송합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동안 좀 말씀이 없으시다가 그렇죠. 알겠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이렇게 하시면서 전화를 이제 끊으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그 과정 저도 마음이 아팠지만 본인은 얼마나 더 사실은 억장이 무너졌겠죠 네, 그때는. 네.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 시간 그 순간들이 지금은 제일 고통스러웠던 시간으로 또렷하게 저한테 기억이 떠오르시는구나. 납니다. 그것도 그렇고 사실은 예를 지난해 초에 있었던 그 테러 사건도 있었잖아요. 부산 테러. 예, 그건 다시 이제 떠올리고 싶지 않은데요. 너무 잔혹했죠. 예, 작년 네. 1월에 가덕도 신공항 현장 이제 답사를 쭉 가셨는데 끝나고 이제 이렇게 차량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테러범 김진성이 휘두른 그 칼, 그러니까 이제 이 등산용 전문가용 등산용 칼을 양날을 갈아서 거물을 만들어 가지고 네. 얼마나 단단한 칼이면 그게 잘 갈리지 않아 가지고 몇 달을 갈았다고 하는데 그 칼에 목을 이제 찔렸습니다. 근데 그 나중에 병원 가 수술할 때 저기 확인해 보니까 1mm만 칼이 더 왔어도 동맥을 건드려서 그 자리에서 사실은 유명을 달리했을 것이다. 정말 의사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하늘이 도왔다. 근데 칼끝이 이 옷깃을 와이셔츠 옷깃을 이렇게 뚫고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만약에 네. 여기서 옷깃을 거치지 않았으면 아마도 지금
이제 다른 세상에 계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끔찍한 일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사실은 그 테러를 사실은 막고 그 테러범을 잡아서 처벌하고 그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될 국가기관이 사실은 나서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정보를 왜곡해서 퍼뜨리고 테러 지정을 또 반대했다는 거죠.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조롱하고 그래서 네. 이재명 대표를 다시 한번 악마화하고 2차 가해를 가한 일들이 있었고요. 국정원이 사실은 조기에 이 사건을 테러로 지정했어야 옳은데 왜냐하면 테러로 딱 지정을 해야만 그와 관련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 테러의 표적이 되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경호나 보호 조치를 이제 취하게 되고 테러 방지법에 이제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테러범과 관련된 제보를 이렇게 받을 수 있고 제보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람에게 포상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 테러 지정을 저는 안 한 이유가 명백히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을 보호하고 싶지 않았던 거고 그걸 통해서 테러와 관련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추가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진상을 밝히기를 그렇습니다. 방해하는 네. 세력들이 그리고 경찰도 그 테러범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보통은 바로 공개해야 되거든요. 공개하자는 이유가 뭔지 아닙니까? 사안의 중대성이 떨어진다? 떨어지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잔혹성과 중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진짜로 이거는 네. 근데 이게 한 나라의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고 그 다음 몇 달 있으면 총선을 칠 제1야당의 대표를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죽여서 선거를 흐름을 바꾸고 대통령이 못 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 시도 자체가 중대한 사안이 아니면 뭐가 또 중대한 사안인지 모르겠는데 당시에는 경찰이 그렇게 판단을 했고 국정원도 거기에 동조했고 그리고 테러 지정을 계속해서 막아왔죠. 최근에 이제 작년에 이제 5월달 저희가 이제 4월달에 국정원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김상민이라고 네. 그러니까요. 지금 영화의 몸이 되셨죠, 지금. 그 김건희에게 그 예를 들면 선물을 주고 매간 매직했다는 혐의로 지금 구속된 그렇습니다. 그 김상민이 국정원 그 법률 특보로 있었는데 그때 이제 보고서를 하나 내는데 커터칼 살인 미수 사건 테러가 아니고 이 사건 자체를 규정을 그 이 커터칼이 이름도 안 사용되지 나오고 않았거든요. 네, 이재명 네. 그 후보의 이름도 안 나오고 아니 뭐 사실 이름을 네, 거론을 했는데 네. 그 사건을 규정을 이재명에 대한 커터칼 살인 미수 사건으로 이제 규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자체가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고 이에 대한 테러 지정 여부에 관한 이제 보고서를 작성을 했는데 테러를 지정할 필요가 없고 실익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직적으로 이제 이미 그 테러 사건이 벌어지면 국정원은 신속하게 테러 지정 여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래야 후속 이 조치가 성격을 알아 따르니까요. 이게 네. 단순한 사고인지 테러인지 아닌지를 알아야만 즉시 대응이 되는데 그때 국정원이 계속했던 얘기는 뭐냐면 대법 확정 판결이 나면 테러 여부를 판단하겠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테러 사건 나오면 1심, 2심, 3심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네. 테러 지정하면 우리나라 테러 대응 제대로 되겠습니까? 야,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요. 네, 그런 식의 논리로 윤석열 정권 하에서는 이것이 이루어졌고 이제 정권이 바뀌었는데 국정원도 사실은 계엄과 관련해서 내란과 관련해서 굉장히 적절치 못한 행동을 해왔고 수사의 대상이 전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실도 그런 과정에서 진실로 밝혀져야 될 부분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 진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꺼풀 한꺼풀 벗겨가지고 이제서 알아봐야 될 건데 사실 김상민의 역할이라는 것도 비교적 최근에서야 네, 그 그렇죠. 보고서를 통해서 좀 알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일련의 과정들이 정말 너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김석 씨도?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일이지 싶었잖아요. 이 일이 발생하자마자 사건 현장을 보존해도 모자랄 판에 판에. 물청소 그냥 막 했었고 그렇죠. 사실 그리고 커터칼 눈을 그냥 우리가 육안으로 보기에도 커터칼이 아닌데 그러니까. 커터칼은 애들이 그냥 문구용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까 전에 양날의 검이 되도록 이건 계획한 거잖아요. 그렇겠죠. 당연히. 계획한 거고 수개월을 갈았습니다. 이제. 수개월을 가는 가는 건데. 우리가 그냥 사회에서 묻지마 범죄가 있을 때도 모든 걸 다 바로바로 공개를 하고 사건 보존을 하고 얼마나 많은 취재가 들어가고 또 많은 조사가 들어가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위중한 그런 사안인데 그것에 대해서 그냥 빠르게 빨리 덮기에 급급했던 모습이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그러니까 이제 퍼즐이 맞춰지는 네, 거죠. 점으로부터 네. 김상민이 그렇게 테러라는 근데 이제 것을 그 관계된 사람이 축소시키고 또 한 명 있는데 송창진이라고 공수처 검사였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사람이 이종호라고 블랙풀 인베스트먼트의 네. 그 주가 조작 사건을 변호도 했던 이런 사람인데 아, 네, 의혹에 네. 불과했던 이 사람이 인물. 이제 공수처에 들어와서 그 최혜병 사건을 배당받으려고 하다가 너 그 관계자이지 않느냐, 그쵸, 왜 그쵸. 회피 안 했냐라는 지적을 받고 나서야 이제 회피를 해서 예. 지금 최혜병 특검이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네네. 이런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자기가 그 공수처의 권한대행이고 뭐 차장대행이고 했던 그 시점, 실질적 공수처를 본인이 통제하던 시점에 그 사람이 있던 수사 2부에 어떤 사건이 배당됐냐면 아까 물청소 얘기하셨는데 테러 현장, 테러가 발생한 현장을 이재명 대표가 후송된 이후에 15분 만에 물청소하는 일이 발생하거든요. 진짜 그것도 말도 안 경찰들이. 경찰은 당연히 현장 보존을 하고 추가적인 뭐 어떤 증거들이 없는지를 확보하는 노력을 그렇죠. 했어야 그게 되는데 상식이죠. 이송되자마자 바로 15분 만에 현장을 물청소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저희가 그래서 그 사건 말도 안 된다. 현장 지휘했던 당선 강서경찰서장 그리고 상황실에서 모니터를 그걸 보고 있었던 부산경찰청장 이 두 사람을 공수처에 고발했는데 공수처에서 무혐의했습니다. 근데 무혐의했던 사람이 바로 이 송창진 부장검사. 그 수사 2부에서 이 사건을 무혐의하거든요. 근데 무혐의한 내용과 근거도 사실은 굉장히 웃겨요. 첫 번째, 현장 사진이 충분히 확보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현장에 수송되고 15분 만에 물청소했는데 어떻게 현장 사진을 어떻게 확보합니까? 그 청소 도구가 없어가지고 인근에 있는 펜션 가서 그것도 가져와서 청소를 했어요. 굉장히 그러면 적극적으로 임했네요. 즉각 예를 들면 의사결정하러 현장 이제 증거 인멸부터 시작을 한 건데 사진이 확보되는지 확인할 수도 없었고 실제로 사건이 벌어진 다음날 이재명 당대표실에 전화가 와서 현장 사진이 있냐고 부산 경찰에 문의가 옵니다. 아, 거꾸로? 네네. 그 증거물 같은 거 있는지 피 묻은 옷가지가 있는지 이걸 물어봐 저희가 그거를 네. 추적을 해가지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걸 확보를 하게 되고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두 번째로는 민주당 당직자들을 불러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당직자들이 물청소를 요청한 것처럼 이렇게 어머. 설명을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고 그걸 한 적이 없을 거 아닙니까? 아니, 당연히 그걸 네네. 누가 그렇게 그런 얘기하겠습니까? 진술서까지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데 그런 민주당 당직자의 요청이 있어서 사실은 것처럼? 현장을 한 것처럼 이렇게 진술서에 불기소 이유를 적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야, 수사 정말로, 과정에 예. 굉장히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국정원은 아까 그 말했던 갑자기 이름 생각이 나요. 김상민 김상민이 검사. 네. 공수처에서는 송창진이 이렇게 틀어막으면서 진실을 왜곡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 네. 송창진은 사실상 윤석열이 방탄을 목적으로 공수처에 투입시켰다라는 의혹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진실도 네.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